대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삼성과 LG나 현대 같은 글로벌 업체는 없지요. 땅땅하게 가고 있죠.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미 갖고 있는 부를 뺏을 수는 없어요. 뭐 러시아 혁명할 겁니까? 이제 그건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한계에 온 대한민국 경제, 이거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남북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께서 남북 관계 개선한다고 그러면 자꾸 중국 좌파라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수출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빼도 박지 못하는 역진 불가능한 통상 국가입니다. 모든 걸 수출입으로 해먹고 살아야 돼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그 다음에 EU거든요.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액수를 합친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만든 신발 북경 시장 가는데 45일 걸려요. 철도만 연결하면 수송에 단 하루, 통관 일주일, 8일이면 들어가요.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지난 세기에 일본이 왜 우리를 침공했냐? 섬나라로는 한계가 있어서 침공한 거예요. 대륙국가들. 우린 대륙국가예요. 36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모스크바 가서 딱 한 번 갈았다고 베를린에 갔어요. 그때부터 있던 철도 분단 때문에 못 써요. 우리는 돈과 기술이 넘치죠. 북한은 우수한 노동력이 있어요. 우리 저임금 찾아서 월남 갔다가 중국 갔다가 지금 중국에서 다 뒤통수 맞고 쫓겨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말이 안 통해. 말이 통해. 남자는 군대를 7년씩 근무해. 어마어마하게 우수한 노동력이에요. 개성공단에서 그 개성공단에 임금 준 거, 그거를 김정은이가 주머니 돈 쌈짓돈으로 쓰고 그걸로 획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년에 900억 원 줬습니다. 임금을. 한 사람당 월급이 120불이에요. 12만 원. 남쪽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까지 저도 몰랐는데 정부 발표가 1억 불 주고 5억 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선거 때 지난 대선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했어. 전국을. 근데 이번에 개성공단 막히고 나니까 기업 지원 단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그 5억 불은 임가공 단가래요. 원자재가 빼고 임금 1억 불 주고 그 임가공하는 부가가치가 5억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포함. 이게 서울에 내려와서 팔리는 물건 값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35억 불이라는 거죠. 임가공 단가가 5억 불이면 7배에서 35억 불이에요. 그러면 1년에 1,000억 원 주고 3조 5천억을 갖고 온 거죠. 7년 불렀어요. 37, 21, 20조를 번 거예요. 7천억 주.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북한에 지원한 액수가 1조 3천억입니다. 도대체 이게 퍼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갈풀이를 긁어온 거예요? 왜 말을 못했냐? 북한 정권이 기분 나쁠까 봐. 말을 못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얼마 버는지. 그럼 맨날 5억 불이라고 사기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거기다가 북한의 지금 지하자원이 현재같이 1경 1천조 거예요. 1경이란 숫자 입 밖으로 내보신 적 있으세요? 마그네사이트, 아연, 철광, 거기다가 여기 지금 이 지역이니까 히토리움. 이게 전자산업의 핵심 아니에요. 이게 세계 매장량 2위예요. 중국이 2위. 미국이 옛날에 2위였는데 미국 다 파서 이제 생산 단가가 너무 높대요. 중국이 그걸 무기화할 수 있어요. 2007년 14선언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한 것 중에 감동적인 게 뭐냐면 2008년 북경올림픽 할 때 경의선을 연결해서
남한 국민, 북한 인민이 공동 응원단을 기차 타고 가자 이렇게 하겠어요. 1년이면 된다는 개보수에. 거기다가 북한의 지하자원을 공동 개발하자고 약속했죠. 근데 MB 정부 들어서 단절되면서 그 채굴권이 차례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 철광산 무산철광 50년 채굴권 넘어갔어요. 그냥 노천광이에요. 여기는 산이 없던데 북한산 같은 게 두 덩어리가 있는데 위에서 까요 그냥. 중국의 바다 바로 앞까지 철도 놨어요. 그냥 막 깨서 가져가고. 이 상태대로 5년만 더 가면,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히토류를 독점을 한다. 그러고 나서 중국이 그 무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뭐 먹고 살아요? 우리가 히토류를 독점 공급을 받기로 하면 우리 전자업체는 중국 눈치 안 보고 잘 갈 수 있잖아. 그쪽은 식량 자급이 안 돼요. 이게 70년대 김일성 주석이 식량 자급을 위해서 산 중턱까지 밭으로 개간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임학자들이 미치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수령의 지시니까 반대를 못했어요. 기가 막혀서 많이 안 나와요. 정말 등산할 높이의 산에다가 다 감자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뭐합니까? 산에서 표토를 잡고 물을 잡아주는 거죠. 나무를 다 자르고 거기다가 감자 고구마를 심어놓으니까 이게 표토를 못 잡아서 비가 오면 살살 쓸려내는 거야. 그러니 하산이 높아지죠. 큰 물 나면 이 바다 이제 강물에 모래를 퍼다가 전국도 쫙 뿌리는 거야. 농가 밭에. 근데 기름 없어, 전기 없어. 뭘로 걷어내요? 몸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면 넘겨야 돼, 우리 자산을. 정당한 거래가 되겠습니까? 나도 웬만큼 살고 당신도 얼만큼 살아서 필요한 걸 교환해야 이게 등가로 교환이 되지. 이 상태로 가면 북한은 중국의 예속된 노예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것을 토론해야 되는데 NLL 하나 갖고 그냥 다 말아먹고 만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신병자입니까? 그 NLL을 왜 그 바다를 줘요? 바다 그 NLL이라는 것이 국경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질 때 이게 늘 충돌이 벌어지니까 여기를 평화 지역으로 만들자. 그래서 NLL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등면적으로 공동 어로 구역을 해서 충돌을 막자. 그리고 해주에다가 공단을 만들어서 그 바다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면 평화지대가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였죠.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데 아무튼 그 상태로 12년 대선을 치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논쟁 과정에서 왜 졌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민주정부가 무능했다라는 그 잔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박근혜 후보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국민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친노의 한계라는 것을 얘기하는, 친노의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하나 더는 도무지 우리는 상식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무슨 사안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될지 다 뻔해. 근데 왜 그게 그 토론과 전파가 안 될까? 첫 번째는 지금 2013년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거는 동학혁명 이래 100여 년 역사가 만들어온 결과물입니다.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유교가 조선시대에서 넘어온 거 제외하고는 다 100년 역사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100년 역사를 절대로 국민한테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근현대사는 없었고 국사교과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국사교과 첫 번째 딱 넘기면 고조선 나와요.
단군이 뭐 마늘 먹었다 이런 얘기부터 나와요. 그리고 뭐 태정태세 문단세 여기 뭐 가요 한참을. 그게 290페이지예요. 그리고 290에서 동학이 나오고 10장으로 끝나.